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두산 로보틱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93,000원, 보유 비중 10%시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로봇 섹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28.11% 크게 뛰어오르면서 종가는 67,000원짜리까지 왔는데요.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사실 지금의 주가 자리보다는 꽤나 높기는 하지만 오늘의 이 좋은 흐름들 로봇 섹터가 챙겨간다면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네,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매수 단가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아까 이제 제가 오늘 개인이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들은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로봇들을 많이 선호를 했던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은 빈틈을 노려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가 보통 이렇게 20% 넘게 올라가면은 거의 다음 날은 또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약간 눌림목이나 또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딱 작년 이맘때예요. 좀 전이군요. 재작년. 제가 지금 시차가 조금 헷갈리지만 2023년도 겨울에 이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의 막 대표주였다.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었고 그때도 우리나라 로봇 테마가 막 좋았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산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엮여가지고 12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걸 이제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0만 원, 12만 원 가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 때 그때 거기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고점에서 이제 매물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월 달에 한번 작년 7월이죠. 4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10만 원 뚫는구나 했을 때 거기서 물리신 분들이 또 매물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12만 원 여기는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로봇주가 올라가는 재료는 삼성이었어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품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두산 쪽에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분위기에 엮여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선을 넘어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7만 원부터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좀 있을 수 있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돌파는 할 겁니다. 회사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돌파하고 나서 8만 원 뚫고 9만 원 뚫고 저는 가긴 할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10만 원대가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매수가까지 가져가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다시 6만 원대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그쯤에서 조금 비중을 더 실으신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냥 93,000원 가져가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로봇이 올해 2025년도에 지금 대세 테마니까요. 그래서 좀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럴 생각이 없다. 그냥 장기로 끌고 가시겠다 한다면은 저는 올해 2025년도 안에는 분명히 한 10만 원 선까지는 터치를 해줄 것 같다는 그렇게 전망이 보이니까 한번 요거는 가져가서도 괜찮고 빠지면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까지 무리는 없겠지만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수 있겠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10만 원대 매물대가 또 두텁게 쌓여 있는 만큼 이 지점 넘어가는 게 참 어려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단축해 보기 위해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6만 원대까지 눌리면 비중 늘린 후에 혹시 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지 한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그냥 지금 비중 그대로 쭉 끌고 가고 싶어요 하셔도 올해 안에는 결판 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모쪼록 좋은 선택으로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혹시 문자나 유튜브 채팅 주실 때에는 궁금한 지점도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는 유튜브 채팅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영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서울 반도체 주셨고요. 매수가는 7,15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라고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시점을 알고 싶다고 저희한테 연락 주셨네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2.74% 빠지면서 7,1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곽보영님 매수가와 그리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주가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이 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듯한 느낌입니다. 전문가님 혹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도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오늘 사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왜냐면 7,000원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서울 반도체가 지금 하락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그 최고점을 찍었을 때 5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가 2014년도거든요. 벌써 10년 전에 5만 원을 기록하고 지금 7,000원까지 매년 하락세예요. 중간에 올랐던 적이 진짜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대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이 서울반도체라는 업종이 요즘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그 4대 글로벌 테마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강조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인공지능, 로봇, 양자, 그리고 우주항공 네 가지를 제가 많이 밀고 있는데 서울반도체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업이 또 아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좀 이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경기만 좋아지면은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작년에 2024년도 기준으로 실적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전년도까지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다가 작년에 적자의 어떤 그 고리가 좀 끊어지고 잘하면 올해부터 흑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신 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그렇지만 단타로 봤을 때,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재미없는 횡보가 많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하셨던 그 물타기 추가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겠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얼마 전에 바닥 신호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12월 달쯤에 초점이 바닥 신호가 한번 나왔죠.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2주 뒤에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종목은 한 9,0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있구나 라는 걸 확인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추가 매수의 기준은 저는 뭐냐면 바닥이 있으면은 그 바닥이 끝나고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저는 그때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횡보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좀 미지수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이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들고 가셨다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9,000원 정도 매물이 좀 보이니 한 8,500원 위쪽에서 매도하는 전략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딱히 살 게 없어가지고 이 종목의 비중을 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매수가 이하 한 7,000원, 7,000원을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쯤에서 들어가신다면은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투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짧게 보면은 좀 재미없는 기간이 길 수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시다면 본전 매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또 흑자도 기대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는 정말 좋은 타점에 잘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는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요. 추가 매수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것 같고요. 그대로 지금 비중 끌어서 8,500원 부근 온다면 수익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전히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 지금 활발하게 소통 중인데 오셔서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어서 유튜브 채팅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카니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아주 IB 투자 주셨고요. 매수가는 3,230원, 보유 비중 8%시라고 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고요. 우선 지금 자리는 2,585원입니다. 오늘 그래도 6.38% 시원하게 한번 또 올라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카니님 매수 비중, 매수가보다는 아직은 아래에 위치한 상황이죠. 봐보니까 11월 18일에 3,400원대도 한번 터치를 했던 종목이네요. 앞으로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자리에서 당장 추가 매수 어떨까요? 지금 전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매수하신 타이밍은 어찌 보면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계속 같은 자리에서 못 넘어간다면 우리는 거기를 매물벽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금액이 딱 3,200원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사신 그 가격대가 뚫으면은 되게 좋은 자리, 뚫으면은 위로 정말 날아가는 자리지만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후퇴를 해야 되는, 또 다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가 지난 11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 12월 달에 또 한번 급등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못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게 보고 있다는 부분은 이 회사가 올라갔던 재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페이스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래도 스페이스X에 직접적인 투자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제 스타링크 이제 우주 그런 어떤 통신망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 스타쉽 로켓을 또 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주항공 테마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아이비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 말씀하셨는데 추가 매수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500원대라면은 일단 양호한 가격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200원을 목표로 가신다면은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질문하신 거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1월 달에 좋은 호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니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 약간은 아쉬웠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매수가 돌파하면 충분히 뛰어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파 시도를 실패하게 된다면 또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일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00원대에서는 한 번 더 비중 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님 현재 매수가죠. 3,200원 한번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쇼박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3,200원, 비중 10%시네요. 올해 엔터 좋게 봅니다만 끌고 가도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꽤나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최근에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곧 공개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꽤나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0.48% 올라오면서 지금은 3,165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크게 벌어지지도 않았고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 싶기도 한데 전문가님, 쇼박스 네.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뚫고 올라오기가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 그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되고 나서 외국인 기관들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계속 받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점인 걸 확인을 하시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들어가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는 뭐다? 지금 트렌드는 이제 이런 부분도 괜찮지만 지금 인공지능, 양자, 로봇, 우주항공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그거에 비해서 이쪽 엔터 쪽은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쇼박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좋게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평가들이 상당히 좀 처음에 봤을 때는 뭐 기대가 너무 컸는지 혹평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본 사람들은 나름 괜찮은데 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개봉 전에는 막 올라갔다가 개봉 후에는 식었다가 지금도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굉장히 흥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런 입소문이 계속해서 나게 되면서 어떤 작품의
그런 뭐 퀄리티 그런 것보다도 흥행이 많이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이게 결국 돈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이슈로 지금 하락을 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전략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 만에 뛸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엔터 쪽으로 분위기가 좀 들어와야 되겠죠. 분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비중 10%시면은 양호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3,200원이면은 괜찮아요. 잘 들고 가시면은 한 4,000원에서 4,500원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4,500원대는 또 매물이 많아가지고 한 4,000원 정도까지 앞자리가 바뀔 때까지 목표가 잡고 가신다면은 올해 안에 올해 상반기 안에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편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엔터 쪽에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쇼박스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 종목 괜찮다고 설명 주셨어요. 작년에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슈로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진입하신 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잘 들고 가면서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목표가로 삼고 수익 실현해보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종목 상담 받으시고 커피도 한 잔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어서 문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LS 머트리얼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787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우선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은 0.59% 소폭 오르면서 11,850원짜리까지 왔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사들이 그래도 12월 한 달 동안에 조금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30%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올해 네. 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종목 선택은 괜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뭐 분위기죠. 항상 보면 지난 12월 달에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저점을 깼던 이유가 이제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깨졌었고 지금 딱 그 이전으로 돌아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복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아까 제가 글로벌 4대 트렌드가 인공지능, 로봇, 양자, 우주항공이라 말씀드렸는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장비, 뭐 ESS부터 해가지고 또 그런 전력 관련된 그런 설비 장치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점점 고도화가 되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서 이 회사도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매출이 눈에 띄게 좋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작년에 상장했는데 재작년이군요. 상장했을 때 한때 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거의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글로벌 대세가 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전선 전력 관련주 많이 올라가는 거 보시죠? 이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갈 때 얘는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올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냥 30% 비중이 좀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바닥에서 잘 들어가신 거예요. 잘 들어가셨고요. 제가 지금 매물대를 대충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한 15,000원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5,000원이 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갈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보이는 데는 15,000원까지 가능해 보이니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시면 되겠고 이번 주 제 차트를 보니까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로 처음으로 바닥 신호가 나왔거든요. 이 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텐데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저점을 찍고 돌리는 과정에 있는 종목이라고 봐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기대주 중에 하나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점점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금 자리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충분히 좋으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여유 있게 끌어보시면서요. 15,000원까지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톤 주셨고요. 매수가 4,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5%시네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습니다. 7.33% 꽤나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6,150원짜리에 있는데요. 우선 수익부터 먼저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무래도 새해 첫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한번 가져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는 더 끌면 더 큰 수익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지금 저는 좀 적당히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장주로 자리를 차지했고, 아톤의 경우는 나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현재 지금 진입한 요 가격대 한 6,000원대 요 구간이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쯤 되면은 적당히 이제 팔자.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도 가능은 할 거는 같은데, 지금 제 차트 보여드리면 이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제 차트에 이제 매물대가 보입니다. 대략 한 매물은 7,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7,000원대 위로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12월 달에 갔는데 7,000원대 매물이 되게 많다.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하고 후퇴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매물대 근처에서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는 거는 다음번 올라갈 때도 7,000원 되면 몸살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원대에서는 좀 적당히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차라리 이럴 때는 일단 애매할 때는 정리하고 7,000원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다시 진입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서 어쨌든 수익 많이 나시는 상태니까 저는 6,000원 지지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6,000원 깨지면 추세 무너진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7,000원대가 지금 뚫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혹시라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 조금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실천원대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이 지점을 한번 돌파를 못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대 지지 라인 잘 형성됐는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6,000원 잘 지지가 되면 쭉 챙겨가시고요. 만약에 6,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빠르게 수익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카티스요. 네, 카티스 궁금하시고 매수가랑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6,050원이고요. 네. 비중 10%예요. 매수가는 6,05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신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꽤나 내려와 있는 상태죠. 어떤 게 가장 답답하실까요? 이 종목 상폐당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네. 혹시나 내년에 혹시 조금을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홀딩하면은 기회가 있을지 조금 기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시청자님 이 종목 오래 가지고 계셨죠? 네, 6월 달쯤 샀던 것 같아요. 6월 달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을 더 끌어봐도 괜찮을지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신 것 같은데 더 네네. 끌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이게 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등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티스의 주가를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역시도 지난번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살아났어요. 그 밑으로 더 빠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살아났다는 부분에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때문이겠죠. 카티스가 그동안 올라갔던 이슈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빠르게 찾아보니까 이제 대북 이슈, 북한과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있었을 때 항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었고, 또 이 회사가 중동에 좀 진출한 이력이 있어서 최근에 예전에 저기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그런 어떤 스마트 시티 관련주들이 나올 때 이제 그때 같이 엮여가지고 반등을 했던 이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글로벌 평화에 대한 회담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누구도 빨리 이게 봉합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북한과의 관계 역시도 뭐 또 몰라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트럼프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치만 현재로서는 북한과 관계 나쁘잖아요. 나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한번 뛸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엮여가지고 또 중동 해외 진출 관련된 또 인프라 보안 솔루션 관련주 이런 걸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당장의 재료는 아니거든요. 문제가 언젠가는 한번 터지겠지만 당장의 재료는 아니다 보니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물타기를 해서 장기 투자 가는 거는 이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 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시총이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시총이 45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니까 그쯤 갔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손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제가 추천드리는 다른 종목들로 좀 메꿔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한 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셔도 저는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우선 지나갔는데요. 다만 당장 빠르게 오를 만한 재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4,000원까지는 힘들지 않게 올라올 수 있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우선은 4,000원 자리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 한번 만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하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네,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아까 상장 폐지 우려 말씀하셨잖아요. 상장 폐지 기준에는 해당이 전혀 되진 않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끝으로 상장 폐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